정리하느라 그래서 질문 번호를 미리 보내주시면 쌤이 미리 조금 더 정리해서 빨리 할 수 있는데 좀 시간 걸렸습니다. 227번 볼게요. fx는 이렇게 생겼고 지수함수 2x제곱이 곱해져 있는 함수야. 일단 뭐 그래프를 그려야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 정도는 필수적으로 구해 놓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실수 t에 대해서 fx는 t, 이거는 이제 교점 찾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fx를 그려놓고 t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냐, 그거를 gt라고 하자.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즉 t 값이 두 개가 있대요, 불연속이 되는 데가.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a 값을 구해서 합해 보세요고, 조금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f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한답니다. 이 정도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부터 한번 찾아보죠. f'x. 자, 2x 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는 그대로 한번 미분 한번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미분 한번 3x 제곱 그래서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하면 지금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애는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는 요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볼 텐데 요 함수만 일단 3차 함수로 보고 요거를 해석하면 이것의 부호에 따라서 f'x의 부호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실근의 개수를 g라는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hx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볼게요. 얘의 부호를 봐야 f'의 부호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이 3차 함수를 체크를 해봅시다. 도함수 구해볼게요. 그러면 3x 제곱 a 날라가고 플러스 6x 이렇게 될 거니까 3x를 묶어냈을 때 x 플러스 2. 그러면 0과 마이너스 2에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0과 2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h'을 먼저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3차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성하는 hx 함수, hx의 부호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대값인 h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fx 함수 위로 집어넣어 볼 텐데 이렇게 하자. a 값이 자꾸 섞여 있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 그지? 여기 hx 함수에서 이 녀석은 나중에 해석을 합시다. a가 들어가면 이제 a에 대해서 또 부호를 따지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hx 함수에서 마이너스 a 상수항을 빼고 h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2니까 4라는 고정된 함수값으로 여기가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h에 0을 집어넣으면 위에서 보다시피 x제곱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뭐 0이면서 x축과 접하는 구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수항 마이너스 a를 제외하고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을 hx 함수라고 했을 때 0에서 접하는 구조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hx는 이렇게 생겼는데 부호를 따지는 데로 가봐. 부호를 따지는 데는 결국은 hx 빼기 a를 가지고 f'x의 부호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hx에서 상수함수 a를 그어가지고 h에서 a를 뺀 게 양수냐 음수냐 이걸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겠죠.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거야. 얘가 도함수를 구성하는 h함수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위치거든요. 그러면 쌤이 적당히 그려볼게. 이쪽에 a가 0과 4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1, 2, 3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 h랑 세 군데서 만나면서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보면 f'x 부호를 따지는 거야. 얘는 h에서 a를 뺀 걸로 부호를 판단해요. 까만색이 h고 노란색이 a인데 h에서 a를 빼면 a가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겠죠? h가 위에 있는 건 플러스겠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요렇게 있을 수 있고 또는요 꼭 A가 저기 있으라는 보장은 없잖아. 요렇게 있는데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있는데 A가 극대값인 여기 A가 4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얘보다 더 커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부호가 바뀌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마마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x의 부호를 결정하는 애는 지금 그려놓은 hx 3차 함수랑 상수함수 a의 크기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데 왼쪽처럼 a가 사이에 껴있을 때, 즉 3차 함수 hx랑 세 군데서 만날 때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극대값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 얘는 자연수니까 위로 갈 수밖에 없지, 면 부호가 바뀌는 극소값 한 군데만 존재해요. 이런 구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GT, 지금 fx를 그려가지고 t라는 이제 상수함수를 그을 거거든요. 거기서 실근의 개수를 GT, 실근의 개수를 한번 재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준비됐니? 여기가 경계가 되겠죠. 요놈, 요놈. 지금 위에서 표현해 놓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f'x의 부호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감소, 일단 대략적인 것만 그려볼게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림도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부호가 바뀌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왼쪽은 계속 감소, 사실은 접하면 A가 4가 됐을 때 접하면 감소하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감소거든. 근데 어쨌든 계속 감소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증가, 이런 구조예요. 자, 지금 둘 다 F의 형태를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그렸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상수함수 t를 그려 넣을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것부터 볼게요. 상수함수 t를 그려 넣으면 여기서부터 교점의 개수는 0개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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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하다가 여기 극소값에 오는 순간 하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는 0개에서 1개로 바뀌었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2개가 되거든. 그 뒤로는 계속 2개. 괜찮지?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잠깐만,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저기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요거 그래프를 조금 더 이쁘게 가져가 볼게요. 미안하다.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왼쪽 끝으로 가져갈 거니까 얘가 x축에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x축에 한없이 가깝게 가는 이렇게 x축을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였는데 다시 가볼게요. t가 극소값에 와 있을 때 개수가 팡 바뀌죠. 한번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쭉 가지고 올라가면 또 어디에 있어요? 이건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t가 0에 오면 2개 하다가 하나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2개에서 여기 0이 되면 1개로 됐다가 그 위로 가면 계속 1개거든. 어때? 2개에서 1개로 바뀌는 t가 0일 때도 불연속이지. 그래서 불연속인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서 요거는 킵해야 돼요. 여기로 가볼게요. 첫 번째 그림, 제일 복잡한 그림인데 얘도 이렇게 하자. 여기 는 도함수가 는 0인 곳을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아볼게요. 도함수가 는 0인 곳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되면 밑에서부터 t 상수함수를 또 그려 넣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쌤이 여기를 높이를 좀 비슷하게 해놨지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잠깐 표현했던 대로 여기는 보정을 해야겠죠.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x축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요놈이 x축보다 밑에 있을지 x축이랑 접해질지 x축이랑 위에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맞죠? 궁금합니다. 그래야 교점이 몇 개인지를 또 체크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베타라는 녀석은 아까 여기 A라는 곳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베타라는 값은요, 잘 봐봐. 도함수를 따질 때 4가 나오는 x값이 마이너스 2였고요, 그죠? 위에 그림 그대로 참고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나오는 값이 극소값이 나오는 곳이 0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어쨌든 그렇다면 베타는 음수야. 그렇다면 우리 지금 x축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요거를 하고 있는데, f의 함수값, 극대값, f 베타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주어진 fx가 있으니까 x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세제곱 빼기 a, 그 다음에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 베타가 음수니까 세제곱도 음수야. 그리고 a는 자연수니까 음수에서 자연수를 빼면 이거 전체가 음수겠죠. 그러면 얘 음수야. 그래서 f 베타 함수값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까지 괜찮지? 그러면 x축을 그려놓고 아까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x축에 가깝게 가도록 그려놓으면 되죠.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다시 여기에다가 상수함수 t를 그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해석했듯이 개수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불연속 지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물론 이제 최대한 같다라고 해볼게요. 극소값이 알파일 때랑 감마일 때가 같다라고 해봐. 여기서 불연속이겠지? 그러니까 빵개 두 개, 네 개 이렇게 될 거니까 불연속. 그 다음은요, 극대값이 아까 음수였으니까 여기서도 개수가 바뀌겠죠. 불연속. 그리고 0에서도 불연속. 최소한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야. 만약에 극소값 알파의 함수값과 감마의 함수값이 또 다르다면 불연속점이 더 생기는 거죠. 여기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으면 되겠네. t값이 f 알파거나 f 베타거나 f 감마거나 또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괜찮죠? 물론 여기서 극소값인 f 알파와 f 감마는 같아질 수 있어요. 같아진다 하더라도 불연속인 것은 세 군데야. 맞지? 그래서 최소한 세 군데에서 불연속인데, 문제는 원하는 게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떨 때냐를 따져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도함수 구호를 따질 때 a가 0이랑 4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이야. 그러면 a가 누구야? 1, 2, 3일 때지, 그치?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이 가능한 거니까 얘는 4, 여기 도함수 극대값이 4였으니까 a가 4이거나 그 위로, 그래서 10 이하니까 우리는 가능한 경우는 4 이상의 a가 10 이하야,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그럼 얘는 언제 불연속인데 라고 하면 t가요, 지금 부호가 바뀌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여기를 x는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가 f 알파가 될 때 한 번,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다가 0이 될 때 한 번, 이렇게 두 군데서 불연속이야. 괜찮죠? 그래서 a가 어떠면 돼요? 방금 표현했듯이 극대값 4부터 지금 문제에서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 이상 10 이하를 만족하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불연속이 t값이 두 군데에서 발생한다. 문제 조건에 부합한다. 그래서 문제는 요거 합해보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2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 볼 건데, 이것도 봅시다. fx는 x분의 ln x 제곱인데, 자, 요거 나중에 미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변형을 해볼 거예요. 진수의 지수 2를 끄집어 내릴 건데, 지금 진수 조건에 따르면 x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x는 0만 피하면 되거든.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냥 끄집어 내리지 말고, 끄집어 내릴 거면 진수 조건 유지하도록 절대값 씌워주자라고 했어요.
짝수 차수 끄집어내릴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극대값을 알파라고 하래.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극대값 찾기 위해서 도함수 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함수 잠깐 여기서 체크해보자. fx는 분자가 절대값 x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어디에 영향받아요? 분모만 영향을 받아요. 그대로 밀어 넣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2배 ln 절대값 마이너스 x고, 요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x는 절대값 x랑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x분의 2ln 절대값 x라고 표현하면 이거 뭐예요? fx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런 우함수, 기함수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f가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 여기까지 하면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다. 괜찮죠? 네. 자, 이제 극대값을 알파라고 하니까 극대값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미분할게요. f 프라임 x.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원점 대칭으로 그릴 거거든. 결론은 원점 대칭 그릴 거니까 0보다 큰 쪽만 그려놓으면 그것만 원점 대칭으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를 가정해서 진행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그냥 벗겨놓고 하면 되겠죠. 즉 fx는 x분의 2 ln x입니다. 미분, 분수함수 미분으로 가면 되겠죠. 분모 제곱, 분자 미분하면 x분의 2 곱하기 분모하면 2 빼기로 연결하고요.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2 ln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은 분자, 이 녀석이죠. 0보다 큰 쪽이니까 진수 조건 당연히 만족하고, 여기만 해결을 해보면 2로 묶어냈을 때 1 빼기 ln x라고 도함수는 부호가 상수함수 1에서 로그함수를 뺀 걸로 결정이 되더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내신 준비할 때도 많이 했던 거죠. ln x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y는 ln x라고 하면 상수함수 1을 쭉 그렸을 때 둘이 같아지는 곳 x값은 2죠. 그러면 상수함수에서 로그함수를 빼는 거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이 정도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함수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증가 감소.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건데, 자, 조심할 거는 지금처럼 뭐 로그 함수 이렇게 분수 함수가 껴져 있을 때 뭐 점근선이라든지 또는요 한없이 가깝게 가는, 우리 좀 전에 문제 풀었을 때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을 좀 구해봐야 그래프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0보다 큰 쪽을 그리고 있으니까 x를 일단 양의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엄청 크게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f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 함수를 쳐다보고 하면 되겠죠. 지금 0보다 큰 쪽만 볼 건데 분모는 x고 분자는 로그 함수야. 증가하는 폭이 y는 x가 더 크죠. 이거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 ln x는 이렇게 증가하고요. 분모에 있는 y는 x는 이렇게 증가하잖아. 얘네들의 증가 폭이, 즉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거 보이니? 그 말은 분모에 있는 x가 좀 더 커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모가 자꾸 커지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때 f는, 자, 양의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야. 그런데 분모가 더 빨리 커지니까 0으로 가는데 부호는 양수,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fx 그래프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위쪽에서 x축으로 가까워진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는 x는 0보다 큰 쪽만 그려보고 있는 거니까 x를 0으로 가져가는데 오른쪽에서 가져가보자. 우극한. 그럼 또 fx 쳐다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자는 이 lnx에서, ln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쵸? 그러면 분모는 0의 우극한을 보는 거니까 분자가 겁나 커지는 거니까 무한대로 발산인데 부호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f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정도로 그려줄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방에 그려볼게요. 우리 0보다 큰 쪽을 그려서
원점 대칭 이동할 거니까 큼지막하게 이 정도로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E라는 극대값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F에다가 E를 넣은 게 극대값이 되겠죠. E 집어넣어보면 2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ln 2는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인데 좀 큼지막하게 이 정도 갖다 놓겠습니다. 2분의 2 해서 여기가 극대값이 돼요. 그리고 아까 해석했던 대로 0의 우극한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축의 접하기 직전까지, 즉 점근선을 x축으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자, 이거 f의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제 원점 대칭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2가 극소 값이 될 거고, 원점 대칭으로 그리면 얘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fx 그래프다. 되겠지? 자,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때 극대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극대값 요 녀석이 알파. 여기까지는 뭐 이쁘게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것은 fx 빼기 n분의 알파 x는 0인데 요거를 이항을 해보면 fx는 알파가 2분의 2라고 찾았으니까 2n분의 2가 되겠죠. x가 같은 거, 그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래요. 다시 말하면 왼쪽에 그려놓은 fx와 오른쪽에 y는 2n분의 2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 직선의 교점의 개수인데 여기서 n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n을 바꾸게 되면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위에서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있는 n을 자꾸 1, 2, 3, 4 키우면 기울기 자체는 계속 완만해지는 겁니다. 맞죠? 완만해지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n이 커짐에 따라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직선. 과의 실근은 교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드로 하나 그려볼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y는 2n분의 2x 이렇게 그려놓으면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없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시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하나 둘 있으면 0보다 작은 쪽에서도 똑같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0보다 큰 쪽을 해석하면 그거 2배씩 계산하면 돼요. 기함수니까. 자, 그러면 개수가 바뀌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니? 다시 말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놓으면 교점이 없다가 어느 순간 접하는 순간이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접할 때 하나,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더 완만해지면 교점이 이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결국은 접할 때의 기울기가 얼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점의 좌표가 있냐 없냐인데,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기로. 그래서 여기는 접점 x좌표를 t라고 둬보자. 그럼 y좌표는요, fx 함수 그대로 쓰면 되죠. 아까 t 집어넣으면 t분의 2 ln t라고 적어 놓을게요. t분의 2배 ln t, 0보다 클 때 접점. 그러면 이때는 fx와의 교점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접점을 t, 이렇게 두고요. 얘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라고 해서 0,0을 지나가야 돼. 우리 수투에서부터 하던 거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울기는 미분해서 t, x좌표 t 넣기로 했어요. 아까 미분한 거 있었으니까 여기다 t 넣을게요. 그게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y는 t 제곱분의 2배 묶어낸 걸로 쓸게요. 1 빼기 ln t 기울기 됐고,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접점 x좌표 t 더하기 y좌표 t분의 아까 2ln t. 지금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기준인 접할 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선이 결국은 0,0을 지나가는 녀석이니까 x에 0을 넣고 y에 0을 넣었을 때 성립해요가 되겠죠.
암산을 좀 할게요. 0 넣으면 마이너스 t인데 분모 t 하나 약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2양하면 t분의 2배 1 빼기 lnt가 우변의 t분의 2 lnt와 같아야 돼. 그럼 t는 양수니까 분모는 0이 아니니까 뭐 곱해도 되겠죠. t 없애고 분자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배 빼기 2배 lnt가 2배 lnt가 돼야 되니까 4배 lnt가 2면은 2배 lnt가 1이니까 lnt는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접점 x좌표인 t는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루트 2. 그러면 그때의 n은 얼마인가요? 를 따져볼 수 있겠네요. 루트 2. 자연수 나오겠니? 지금 여기의 기울기가 2n분의 2잖아, 그지? 그러면 접할 때 교점의 좌표가 2분의 2분의 1이면 요거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다시 가면 되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t가 2의 2분의 1제곱일 때 이때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아까 f't, t 자리에 루트 2의 루트 씌운 거 그러면 그거 제곱하면 2가 될 거고요. 2배 1 빼기 자 t에다가 2의 2분의 1제곱 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내려오겠죠. 괜찮니?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가. 그래서 n을 찾고자 요거 기울기 찾아봤는데 n이 얼마면 2분의 1이 되나요? n이 2지 그지? 그래서 접할 때는 우리가 위에서 기울기에 기여하고 있는 분모의 자연수 n은 2일 때예요.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볼게. 아까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들고 오면 y는 자 2n분의 2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2분의 2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x 이런 구조거든. 그러면 여기서 변하는 녀석은 n분의 1 요 녀석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해석했듯이 분모에 있는 n이기 때문에 n이 커지면 기울기는 완만해지거든. 그럼 지금 n이 접할 때 요때가 n이 2일 때란 말이야. n이 커지면 어디로 가요? 완만해지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지. n이 커지면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n이 작아지면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1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럼 n이 1이면 더 급해지니까 가파라지니까 교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는데 an이라는 교점의 개수는 n이 1일 때는 교점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n이 2일 때는 x가 0보다 큰 쪽이 접할 때 하나였으니까 두 개겠죠. 0보다 작은 쪽에서도 대칭 구조로 원점 대칭으로 하나 생길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접할 때가 n이 2였는데 그거보다 클 때, 즉 3 이상일 때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그래서 총 4개.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 왔습니다. 1부터 10까지 더하세요 니까 뭐야? 1은 0이고 2는 2고 나머지 지금 8개죠. 3부터 10까지가 8개가 4개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0 더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오른쪽으로 231번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가 뒤에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들만 좀 캐치해서 적어보세요. 알겠죠? 중요한 내용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 그것의 역함수.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건데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는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본다면 역함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y는 x 대칭이야. 증가하는 함수의 y는 x 대칭 해봐. 증가가 감소로 바뀌진 않잖아, 그치? 이거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니까 그 역함수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다. 이거는 간단한 함수 그려가지고 증가하는 함수 그려가지고 y는 x 대칭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역함수는 x, y 역할이 바뀌는 건데 그럼 y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도 증가함수 이렇게 봐도 되겠다. 자, 그래서 가조건은 그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조건부터 잠깐만 풀어볼게요. 좀 복잡하지만 보니까 좌변도 우변도 제곱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조건 먼저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변을 4는 제곱을 풀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인데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즉 4로 나눠서 제곱근을 붙이면 f 인버스 x 역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붙이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분모가 4니까 4분의 분자는 제곱 있는 거 다 벗겨내면 되거든요. 그럼 x제곱의 제곱 벗기고 괄호의 제곱 벗기고 그럼 x의 x제곱 빼기 5 이렇게 주면 되겠죠. 까지 괜찮죠?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역함수는 이런 구체적인 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얘 보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떼놓고요. 그 다음에 분모사도 떼놓고 x의 관계식만 보면 전개해 보면 x세제곱 빼기 5x면 홀수 차수만 있지.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붙든 얘는 어쨌든 기함수야.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중에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보죠. 조금만 밑에다가 표현할게요. 가나의 그래프를 좀 보려고. 자, 나 조건으로 가보면 이제 나머지 범위인데 그게 f 인버스의 절대값이 저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절대값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 조건의 f 인버스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체, 지금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풀고 있어요. 전체 알맹이를 그대로 밀어넣으면 되겠죠. 2에 절대값 x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무슨 함수인가요? x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절대값 씌울 거니까 원래랑 똑같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 지금. 뭐 플러스를 선택하든 마이너스 선택하든 x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절대값 때문에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니까 요거는 우함수야. 자, 그러면 가조건에 있는 f 인버스 역함수, f 역함수는 x가 절대값 x가 1 이하에서니까 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보겠다라는 얘기고 밑에 거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결국은 만약에 플러스 요 함수를 그렸다 그러면 거기에 마이너스를 주는 거는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를 적용한 거니까 이거 뭐야? x축 대칭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함수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그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적용하면 x축 대칭 이동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프 잠깐만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를 먼저 가정하고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고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는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다는 걸 보면 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만나는 녀석이야. 맞지? 그래서 플러스라고 맨 앞이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원점 대칭 기함수 3차함수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플러스 루트 5야. 그런데 우리가 보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함수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거 f 인버스예요. f가 아니라 역함수에 1 집어넣어 봅시다. 어차피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랑 똑같겠죠. 플러스 값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4분의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음수 쪽에 와 있어야 돼요. 맞죠? 괜찮나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역함수를 정의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1을 넣는데 음수가 나왔어. 근데 1이 움직여라. 1이 여기 있으면 되나요?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볼 거거든. 이렇게 되는 순간 1대1 대응이 깨지지.
그러면 역함수 정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1이라는 값은 뭐 최소한 이 정도로 y 써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 뭐 극소값까지도 y 쓰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 양수일 때는 이렇다래.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에 대한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가져오면 됩니다. 괜찮죠? 그런데 마이너스라면, 맨 앞이 마이너스라면 지금 까만색으로 그려놓은 함수가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맞지? 맨 앞이 마이너스라면. 그럴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를 따져보세요 라고 하면 뭐 x축 대칭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를 쓰겠지.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빨간색을 쓸 거냐 초록색을 쓸 거냐는 문제 조건에 맞춰서 가져다 쓸 거예요. 괜찮죠? 두 번째 되겠니? 아이고 미안하다. 아까 루트를 안 씌웠네. 이 함수값이 달라져서 조정. 요게 2가 됐어야 되죠. 분모 사이에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얘가 2가 됐어야 되고 얘도 2가 됐어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음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아까 해석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앞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거는 문제 주어진 뒤에 조건에 맞춰서 가져다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조건에 있는 함수도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플러스를 가정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맨 앞이 플러스면 가운데 들어있는 요 녀석, 그러면 얘는 우함수였으니까 y축 대칭으로 그릴 거라서 x가 0보다 큰 쪽만 일단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큰 쪽이면 2의 x-1 제곱 플러스 1입니다. y축 대칭이니까 y 절편 구해보면 0을 넣어보겠죠. 그럼 2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 양수니까 요쯤 되겠죠. 요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이 여기야. 그래서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일부분인데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 얘는 요런 그 접선의 길이가 점근선이 1인 녀석에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지수함수일 거야. 그래서 0보다 큰 쪽만 반영하면 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거를 어떻게 우함수니까 y축 대칭으로 요렇게 그릴 거야. 요게 맨 앞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의 그래프예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가 이번에는 1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인데 우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좌우 대칭입니다.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하면 여기도 함수값을 구해볼게요. 1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이 좀 쉽네.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더하기 1이니까 2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는 어디를 쓸 거냐면 1보다 큰 쪽, 요쪽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요쪽 요 그래프를 써야 돼요. 그런데 맨 앞이 음수라고 하면 요거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되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진 녀석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쪽을 써야 돼요. 따라서 요쪽 그래프나 요쪽 그래프를 쓰는 거고 얘네 둘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런 구조가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녹색 그래프를 쓸 거냐 빨간색 그래프를 쓸 거냐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전부 가나 조건의 f 역함수를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문제로 가서 자 여기 아까 맨 처음에 해석해놨던 f 역함수는 증가함수고 연속이 돼야 돼. 즉 연결이 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범위 끊어놓은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거든. 연결을 시키면서 증가함수여야 돼. 연결을 시키면서 증가함수. 그럼 일단 감소함수는 배제죠. 맨 위에는 감소함수 요 녀석은 배제야. 빨간색 안 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녀석 안 쓰고 요 녀석 안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래프는 첫 번째 여기 증가하는 함수. 요건 누구였어요? 요 녀석의 일부분이었지. 얘는 누구였어요? 맨 앞에 부호가 음수인 요 녀석을 쓸 거야. 이따가 함수 그래프 식은 갖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요거랑 요거 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맨 앞이 플러스이면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식을 쓸 거고, 요 놈은 맨 앞이 마이너스이면서 x가 0보다 작은 쪽을 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쓰는 함수식이 다 다르니까 이거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해석해 놓은 f 인버스 x 함수가 증가 함수기 때문에 방금 표현했던 x 표시 빼고요. 쓸 수 있는 것만 갖다 놓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함수 값을 구해놨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증가하는 함수 1의 함수 값은 2였죠, 그죠? 아까 계산 좀 잘못했는데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x축 대칭하면 함수 값이 2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다 찾아놨네요. 1에서의 함수값은 2,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 연결되는 게 맞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f 인버스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첫 번째 1,2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가 2라고 할게요.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원점 지나고 1,2. 그래서 지금 아래로 위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괜찮죠? 그러면 요 식은 누군데를 적어놔 볼게요. 요 식은 위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즉 맨 앞이 마이너스 부호인 녀석, 즉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요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이제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두 번째 그려놓은 녀석으로 오른쪽은 녹색 부분입니다.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놈은 누군데? 는 나 조건에서 위쪽에 그려놨던 즉 앞쪽이 플러스면서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절대값도 그냥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x-1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이고요. 자, 요 녀석은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을 가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해서 요 놈은 나에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고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돼요. 즉 마이너스로 묶어 놓고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 녀석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구간마다 다 다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판단해 보면 얘는 원점 대칭이죠. 그 다음에 요노마랑 요노마는 어떨까요? 원점 대칭인 거 이해되니? 아까 그려놓은 데 보면은 얘랑 얘랑은 x축 대칭이었잖아. 그리고 얘랑 얘랑은 y축 대칭이었지. 그러면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면 그게 원점 대칭이니까 와, 그러면 이 그래프까지도 f 인버스 전체는 기함수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서는 각각이 기함수다 우함수다 따져왔는데 이제 원하는 상황을 딱 반영해 놓고 보니까 f 인버스 전체가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야 이렇게 됐습니다. 까지 됐죠? 그래서 f 인버스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원점 대칭 함수로.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자, 기울기가 m이고 1,0을 지나는 직선이 방금 그렸던 거는 f 인버스예요. 원래 함수 f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예요. 원래 함수. yx 대칭 이동 시키면 되잖아. 그치? 원래 함수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2 yx 대칭 이동 시키면 2,1로 가겠죠. f 역함수의 역함수라면 원래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올 거예요. 자, 그러면 0,0에서 1,2까지 위로 볼록한 녀석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yx 대칭 시키겠지. 그러면 이쪽은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1,2의 1보다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게 이제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으니까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괜찮죠? 네.
그래서 요게 fx 그래프 개형이거든요. 그럼 문제 다시 해서 기울기가 m이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1,0을 표현해보면 여기가 1.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까지 괜찮니? 여기서 그은 직선이 F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몇 개냐 이렇게 따져보래요. 그럼 적당히 그려보죠. 뭐 요렇게 그리면 요쪽에 하나 쭉 가보면 다시 좀 디테일하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면 요쪽에 하나죠. 근데 이쪽에서 만나겠니? 감소하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그 함수와 직선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이쪽은 안 만나겠지, 그지? 그런데 기울기를 좀 조정해봐. 그럼 극단적으로 음수 기울기는 어때요? 무조건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음수 기울기 0일 때는 어때요?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지? 그러면 양수로 돌아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쯤 어딘가에서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이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 보이고 이렇게 세 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맞죠? 이런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뭘까? 변곡점? 변곡점, 그렇지. 변곡점 좋아요. 지금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바뀌는 요 녀석도 있고 여기도 이제 0에서 보면 왼쪽으로 하다 보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바뀌는 곳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가 끊어놓은 그 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 m자리를 지금 기울기 찾고 있는데 2,1 얘는 누구였냐면 1,2에서의 yx 역함수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혹시 접선을 긋는다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긋는다면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그려진다. 이건 괜찮니?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그려질 건데 요거의 기울기를 구해볼 수 있을까? 요거 기울기 구해볼 수 있겠니? 역함수식은 이미 있었잖아, 그치? 역함수식이 있었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 해볼까? 요 놈아 가지고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결국은 얘도 해보긴 해야 되거든? 요거 미분해서 여기가 접점이라고 했을 때 1을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랑 이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미분 하면 2의 x-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자리에 접점의 x좌표인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입니다.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같은 내용으로 요거는 지금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좀 부족하니까 요거도 미분해서 접점 x좌표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접선의 기울기가 1로 존재해요. 그래서 변곡점의 접선은 뚫고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아니 미안하다. 요렇게 그려야 맞겠지. 위로 볼록한 곳에 접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곳에 접해야 되니까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일자리가 존재해요. 그러면 얘랑 대칭 구조로 있으니까 여기서도 요렇게 생긴 기울기 일자리가 존재해요. 괜찮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일자리인데 이거는 f 인버스에서 봤던 거고 원래 함수로 가려면 yx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 일자리 yx 대칭 이동하면 바뀌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래쪽 그래프로 가보면 여전히 yx 대칭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일자리가 여기 있어요. 아까 고려하자고 했던 게 요거야. 그래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1,0에서 마침 2,1까지 그은 요 녀석이 접선의 길이가 1이 되면 여기서는 접선이 하나밖에 교점이 없는 거죠. 이해되니? 물론 여기는 안 되겠죠. 왜? 여기가 만약에 기울기 일자리면 여기는 당연히 안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점검할 거는 1,0에서 2,1로 연결한 직선이 기울기가 혹시 1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맞지?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보면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변곡점인 2,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정확히 이렇게 1을 만족해요. 요게 기준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이 녀석이 쭉 연결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곳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기울기를 바꿔볼게요. 먼저 지금 교점이 하나인데요. 얘보다 완만하게 그려봤어요. 아니, 음수부터 해볼게. 음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교점이 무조건 하나죠. 아까 표현했듯이 0일 때도 교점은 하나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양수로 기울이면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건데요. 이렇게. 이거 교점 몇 개인가요? 이 뒤쪽에 하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이 뒤쪽에 또 하나가 있겠죠. 이러면 3개가 됩니다. 기울기 m이 0보다 조금 크면 3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1개에서 3개로 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파르게 가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지금 여기까지 가볼게. 이런 상황도 0보다 작은 쪽에서 교점 2개지 0보다 큰 쪽에서 교점 하나지 아직도 3개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와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랑 뿅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오지. 그러면 연장해 볼게요. 이쪽으로 연장하면 0보다 큰 쪽에서 교점 하나,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접점 하나, 이렇게 2개가 돼요. 여기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x좌표를 t, 그 다음에 y좌표는 ft라고 일단 표현해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t를 넣은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괜찮니? 더 가파르면 이렇게 되는데 언제 그게 다시 개수가 바뀐다 그랬어요? 2,1을 지날 때, 즉 변곡점을 지날 때 다시 바뀐다 그랬지. 이해되나요? 괜찮지? 그래서 교점 개수를 지금 기울기에 맞춰가지고, 즉 m에 맞춰가지고 개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그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했으니까 gm이라는 걸 m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기울기 m이 음수거나 0일 때는 교점이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로 돌아서서 0보다 큰데 아까 표현해놨던 음수 쪽에서 접점 t, x좌표 t라고 넣었던 그 녀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을 때까지는, 즉 f't보다 작을 때까지는 교점이 3개예요. 괜찮죠? 그리고 m이 f't 기울기랑 같아질 때는 교점이 2개로 됐죠. 괜찮나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요렇게 그려질 건데 괜찮나요? 가파르게 가다 보면은 얘네들이랑 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여기였단 말이야. 여전히 1개죠. 개수가 안 바뀌어. 그러면 또 더 가파라지면 계속 1개짜리란 말이야. 아이고, 음수는 말고 요렇게 가면 계속 하나짜리야. 그러니까 2,1에서는 개수가 바뀌지 않는구나 해서 m이 f't 접선의 기울기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계속 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m이 a와 b에서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불연속은 개수가 확 바뀌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쳐다봤을 때 m이 0에서 불연속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개, 요거 3개를 쳐다봤을 때 m이 f't일 때 불연속입니다. 괜찮죠? 그럼 f't는 그래프에서 봤듯이 양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m이 0이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요게 a 값인 거고요. 요게 b 값인 거예요. 괜찮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 원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맨 아래쪽에 보면은 GA라고 되어 있는데 A가 0이니까 GA는 G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미상 이거는 뭐였어요? M 기울기가 0일 때 교점의 개수 이렇게. 그럼 위에서 0 이하가 1이니까 요거는 1개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극한이네요. M을 A 우극한으로 가져가는 건데 A가 0인 거 알아냈으니까 0의 우극한이고 GM 개수는 어떻게 바뀌는데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0의 우극한은 여기 있는 M이 0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된 이 녀석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3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GB라고 되어 있는데 GB는 위에서 GB 대신에 F'T 즉 기울기 m이 F'T 접선의 기울기와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요거지, 그치? 그래서 그때는 교점이 2개.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그럼 남은 게 지금 B분의 lnB 전체 제곱을 찾으라고 해요. 이제 B를 찾아야 돼. B 찾으러 가봅시다. B는 아까 누구였냐면 F'T 즉 F의 접점의 x좌표를 t로 뒀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F의 식을 가지고 있지가 않지. 그치? F의 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역함수의 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1,0에서 그었던 게 yx 대칭이 돼서 다시 돌아가 보면 0,1 여기서 그었던 거죠. 그죠? 여기서 음수 쪽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접점을 찾는다면 그곳에 y는 x 대칭 이동한 거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흘러가 볼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아까 x 접점 x좌표를 t라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다 적자. x는 t에서 접할 때 기울기는 f't라고 표현할 거죠. 그런데 그때 f 인버스 x로부터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데 f 인버스 x는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 있는 함수 써야 되거든. 그게 여기 있는 함수를 yx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f 인버스 x 식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죠. 그거부터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돼? 역함수 구해서 f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이라고 정리할게요. 그럼 xy 자리를 바꿔서 그거 미분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xy 자리를 바꿔서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x 넘기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어디 갔니?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까지 줘볼까요? 2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지금 xy 자리 바꾸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ln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y는으로 정리하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러면 y 플러스 1은 계산 실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단계 해볼게요. 이렇게 함수식을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다? f 인버스의 역함수를 구한 거니까 이게 fx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f'T 요거 구할 거잖아. 그치? 됐나요? f'T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t를 넣으면 t에 대한 기울기 표현할 수 있겠다. 미분해 볼게요. 그래서 t 넣고 미분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f'T 요게 기울기 m이 될 텐데 자 보고 미분해 봅시다. 상수항은 날라가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분모 그대로 분자 미분해서 분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t로 바꿔야겠다. 미안. 여기는 t. 따라서 마마 최종적으로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f't가 그렇대요. 괜찮죠? 그러면 이게 누군데? 아까 얘기했던 b, f't가 b였어요. 여기 b더라. 괜찮지? 자, 그럼 돌아가서 여기는 알맹이만 잠깐 볼게요. b분의 lnb 이제 마지막 계산입니다. b분의 lnb는 b 자리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lnb는 ln 똑같이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요거 계산하는 거였고요. 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번분수 처리에 따라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로 주고요. t 플러스 1은 분자에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ln은요 인버스를 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따자. 마이너스 ln t 플러스 1. 아니, 쏘리. 이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괜찮니? 그럼 마지막. 아까 ln b분의 lnb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문제로 돌아가서 요 값이 이제 있을 텐데 접선의 방정식. 요거는 이제 말로만 설명할게. 접선의 방정식은 구하면 접점을 가지고 구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얘가 결국은 1,0에서 그은 접선이거든. 그러면 1,0을 지난다라고 하면 t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관계식에다가 밀어넣기가 마지막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자, 돌아갈게. 이제 전체 정리만 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위에서 조건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f를 해석해야 되니까 y는 x 대칭 구조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접선을 그을 건데, 특히나 여기 단어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간다. 알겠지? 이렇게 맥락은 됐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밀어 넣으면 관계식이 다 해결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32번으로 가봅시다. 자, 정수 n이고 a, 0 a는 뭔지 모르겠고 주어진 식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뭐 확인해 보세요인데, 일단 뭐 첫 번째부터 봐야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이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억 봅시다. a는 0이다. 그러면 0,0에서 라는 얘기예요. 그죠? 0,0에서 f4는 1이다. 조건으로 가보면 f4라는 거는 n이 4일 때 접선의 개수가 1개다.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이 4일 때를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y는 보고 할게요. x 빼기 n이었는데 x 빼기 4에 2에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분 f 프라임 그냥 y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미분 한 번이니까 x-4 플러스 1은 x-3 2의 x제곱. 그 다음에 뭐 볼록선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계도함수까지.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대로 한번 플러스 1이니까 x-2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볼록성이 바뀌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를 보면 3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원래 함수를 보면 4에서 x축이랑 만나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a, 0, a가 뭔지 모르는데 a가 지금 0일 때, 즉 0,0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가 1개냐 요거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정도로 그려보고요. 자, 여기도 이제 극한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적어볼게요. 3에서 지금 봐봐. 요 놈은 도함수의 부호가 y는 x-3을 가지고 할 거니까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즉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함수 값을 따져보면 3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음수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극소가 될 거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4,0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가 4라고 하면 이제 저기를 쑥 지나갈 텐데, 자, 이 그래프, 조금 더 일반적인 그래프, 요 그래프 해석해 봅시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거 무한대로 발산, 뒤에 곱해진 것도 무한대로 발산, 양이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뭐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왜냐하면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2의 x제곱이 분모로 가서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분모는 2의 x제곱이고 분자는 1차니까 분모가 더 빨리 커지지.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따라서 전체 구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아이고. 요거는 이따가 일반적인 n을 가지고 할 때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극소, 그 다음에 이렇게가 n이 4일 때 원래함수 y는 x-4의 2x제곱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0,0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란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변곡점 얘기를 했지만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니까 2, 여기가 2.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함수값이 음수 어느 쪽에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의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여기에다가 변곡점이니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치? 그거 외에 그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아, 그래서 이 녀석은 기억은 하나가 맞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fn이 1이다. 지금 n을 뭔지를 정하지 못했는데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하나짜리가 있다면 그것을 만족시키는 n이 하나를 만족하도록 a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y는 x 빼기 n의 2의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위에 했던 것처럼 도함수는 그대로 한번 더하기 1이니까 x-n 더하기 1 2의 x제곱이고, 이계 도함수 변곡점 찾기 위해서요 그대로 한번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2 안 적히냐? 2의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x축과 만나는 곳은 n,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곳 는 0이 되는 게 n,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 는 0은 x는 n-1, 그 다음에 변곡점 공률이 바뀌는 곳이 x는 n-2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야? 연속한 세 정수 얘기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제 y축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x축만 그려놓고 n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개형에서 여기는 뚫고 지나가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x축과 만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있는 n-1은 극소점, 극소를 만족하는 x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n-2는 변곡점 x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x축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가까워지다가 변곡점을 만나서 공률이 바뀌어가지고 극소를 찍고 x축에서는 n이랑 만나면서 무한대로 발산. 이게 맨 처음에 있던 y는 x-n 곱하기 2x제곱이라는 구조입니다. 괜찮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표현했던 변곡점 n-2, 저기 있잖아요. 여기 좌표를 짜줘볼까요? n-2, 지금 fx 위에 그냥 y라고 했던 거 거기 x제곱에 n-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n-2 제곱이라는 함수값이에요. 여기서의 접선을 그으면 하나가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적당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 접선이 만나는 곳이 있을 텐데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보면, 문제로 봐봐. 문제는 a, 0이라고 했으니까 x축 위에 점에서 그었다니까 그걸 만족하는 값이 x절편이 a가 되는 거지, 그지? 요때가 언젠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a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해볼 거냐면 변곡점에서 접선을 찾아가지고 그것의 x절편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a를 찾는 기준으로 잡아볼 거예요. 자, 미분한 것의 x좌표 변곡점이니까 n-1을 집어넣어야겠죠. 그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y는 도함수 구해놨죠? 거기에 x자리에 여기 있는 n-1을 밀어넣겠습니다. n-2 이렇게 밀어넣으면 n은 없어지고 마이너스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괜찮지? 마이너스 2에 x자리에 n-1을 넣은 거예요. 이게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변곡점의 x좌표 지나가는 점이니까 더하기 y좌표 그럼 마이너스 2배의 2의 n-2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우리는 x축 위의 점, 즉 x절편이 뭔지를 찾아야 그걸 기준으로 a의 위치를 잡아볼 겁니다. 따라서 x절편을 찾기 위해서 y에 0을 넣어보죠. 괜찮죠? y에 0을 넣어서 만족하는 걸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조금 암산을 합시다. y에 0을 넣으면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넘어갈 거잖아, 그지? 그럼 플러스로 될 거고 2의 n-2제곱으로 나누면 x-n-2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x절편은 x를 찾으면 되니까 n-를 통째로 넘기면 n-4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려놓은 것에 x축과 만나는 곳 여기가 n-4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f 위에서 가봐. fn은 1인 정수 n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n은 1은 접선의 개수가 하나짜리예요. 그죠? 접선의 개수가 하나짜리면 그때 a는 얼마인 거야? 아까 기억에서 확인했듯이 변곡점에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1을 만족하는 a, 즉 접선을 긋기 시작하는 x축 위의 점은 위에서 찾아놨듯이 n-4가 되는 녀석이에요. a, 0인데 a가 n-4면 정확히 변곡점으로 접선이 그어지니까 접선의 개수 1개, 요거 만족하는 겁니다. 맞죠? 괜찮나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n, 요걸 찾아볼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n. 근데 접선의 개수를 또 하나를 만족하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말고 어디? 접선 딱 하나만 그릴 수 있는 x축 위의 점. 함수랑 x축이 만나는 곳이 있지. 여기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접선이 없죠. 몇 개야? 2개야, 그치?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접선을 하나만 딱 그을 수 있는 건 n-4 변곡점으로 접선을 그었을 때 x절편인 n-4 그때가 a가 될 때 하나, 또는요 x축 위의 점 n,0일 때, 즉 a가 n일 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돌려볼게요. 이때 n은 첫 번째 a 플러스 4이거나 n은 a거나 n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n이 몇 개야? n이 몇 개야? 항상 2개야. 그런데 니은에서 보면 fn은 1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하나인 정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족하는 n은 항상 2개니까 이 보면은 a 플러스 4와 a니까 a를 하나 정하면 n은 항상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 해석해 볼게요. 디귿은 위에 그려놓은 걸 보면 좋겠습니다. 요 녀석 잘 봐봐. 우리가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을 때가 방금 찾아놓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맞죠? 그거를
n을 기준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fn이라는 거는 n의 값에 따라 접선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먼저 아래 위로 있으니까 여기 중간쯤에 아까 찾아놨던 n값 a 플러스 4거나 a일 때 이렇게 되면 접선은 하나 그을 수 있었죠. 한 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로 가볼게요. 먼저 이쪽은 어떤가요는 a가 이제 n보다 커질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그렇지. 이쪽으로 아래로 블록한 건 하나, 위쪽도 아래로 블록한 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을 기준으로 보면 n이 a보다 작은 쪽이지. 그래서 하나 표현할게요. n이 a보다 작거나 또는 두 개 그릴 수 있는 데가 또 있죠. 아까 A의 위치, 변곡점으로 접선 딱 하나 그릴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벗어나 있는 요 범위로 가볼게요. 요 범위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잘 봐야 돼. 이제 변곡점에서 그렸을 때 X절편은 지나갔으니까 위로 블록한 건 요쪽으로 하나, 아래로 블록한 건 요쪽으로 하나, 접선 두 개 그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n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지금 요 위치는 a가 n-4보다 더 작은 쪽이에요. 그럼 n을 기준으로 보면 n은 a 플러스 4보다 큰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 돌아가 보면 n이 a 플러스 4보다 클 때는 요 때는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 마지막 요 사이는요? 요 사이는요? 접선 그을 수 있니? 안 되죠. 다 뚫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뚫고 지나가는 접선은 변곡점에서 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데서 아무리 접선을 그으려고 해도 못 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사이입니다. 그럼 남은 사이가 a보다 a 플러스 4가 크니까 그 사이 값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a보다 크고 a 플러스 4보다 작으면 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n이라는 접선의 개수는 n의 범위가 이럴 때 개수가 바뀌더라. 불연속점이 보이죠, 그죠? 어디서? a와 a 플러스 4에서. 자, 요거를 그래프로 연결하면 조금 더 이쁘겠습니다. 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4야. 그럼 먼저 는일 때 n이 여기 n축이에요. n이 a일 때 1, 여기가 1입니다. a 플러스 4일 때 1,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n이 a보다 작으면 2. 그러면 2가 여기인데 빵꾸내고 2. a 플러스 4일 때 빵꾸내고 클 때가 2. 여기가 2의 함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a와 a 플러스 4 사이는 0입니다. 그래서 빵꾸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fn의 함수값은 0, 1, 2 중에 3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디귿. 그러한 fn을 0, 1, 2로 구성되어 있는 그 녀석을 n을 1부터 5까지 더할 건데 5가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n은 뭐야?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이잖아.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fn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그러면 여기 집어넣는 요 1, 2, 3, 4, 5의 값이 뭡니까? 연속하는 자연수들 n값들이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자연수 n을 넣었을 때 합이 5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합이 5. 합이 5. 그러면 합을 5로 하려면 0, 1, 2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2만 싹 다 더할 수는 없잖아. 2는 짝수들이니까, 그지? 거기는 어떻게 뭘 넣어야 돼요? 1이라는 걸 넣어야 돼.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 2, 2개, 1, 하나 되겠죠. 2, 2개, 1, 하나. 1, 3개 되니? 안 되죠. 함수값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 2개 써서는 5를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합할 수 있는 숫자는 1, 하나, 2, 2개. 그러면 총 5개를 더해야 되니까 0, 2개입니다. 0, 2개,
1 하나, 2 두 개. 그러면 0은 a와 a 플러스 4 사이니까 여기서 0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1 만들고 여기서 2 두 개 만들면 합은 5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여기 두 개, 1 하나, 0 두 개.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조합을 함수값 결과로 쓴다 그러면 첫 번째 0 하나 둘,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a를 찾아보면 되겠죠. 요 녀석이 위에서 다시 말하면 f3이거든. 하나짜리가 함수값이 누군데요? 지금 어디 보고 있어? 0, 0, 1, 2이면 0, 0, 1, 2, 2 요 녀석 보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때 집어넣은 n값이 n 플러스 4야. 집어넣는 n값이 요 녀석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집어넣는 a 플러스 4가 n값인 3일 때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합은 이제 왼쪽에서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2, 2, 1, 0, 0 이렇게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될 거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f3의 값인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거 여기 1자리 집어넣는 함수값 n 좌표는 a였어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는 3이라는 n값이 a였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지?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를 만족시키는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세 문제 정도 남았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우리 8 미분 가능성인데 우리 이번 주 일요일이 그 8월